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어지러운 한 주였습니다. 다행히 미국 증시가 어제 회복되어 다음 주부터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홍진채님의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예스24에 소개되어 있는 홍진채님에 대한 소개를 인용하면 홍진채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고 서울대 투자연구회 14기 출신으로 대학 투자 고수로 알려져 왔습니다. 2007년에 공채 일기로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에 입사해 8년 동안 재직하였고 당시 3천억 이상의 펀드를 책임 운용하면서 글로벌 펀드 평가사인 모닝스타로부터 펀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연기금으로부터 S등급으로 평가받는 맹활약을 했습니다. 업계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2016년에 독립해서 라큰 자산 운용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헤지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트레바리에서 가장 빨리 마감되는 독서클럽의 클럽장으로도 활동 중이고 3프로TV, 최상욱TV, 다독다독 등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 출연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으로 3프로의 책 소개 코너에서 홍진채 님이 직접 소개한 내용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책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하고 저희 투자 포트폴리오를 책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첫째 파트는 우리의 마음은 투자에 실패하도록 되어 있다입니다. 여러 책에서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생존에 적합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책에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와 세로토닌 호르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의 주식 투자 환경과는 잘 맞지 않아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투자를 하면 필패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것을 보면 실행하고 위험한 것을 보면 회피하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판단이 아닌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도파민 쾌락 보상 회로로 만들어진 습관과 성취의 경험에 따른 세로토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트는 제목이 질문만 바꾸어도 길이 보인다입니다. 이 파트 2에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우리가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등등등 이런 질문들은 이 시장이 복잡계여서 우리가 이것을 중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온 투자의 격언들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특정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만 맞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의 구루들이 한 말들도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질문을 바꿔도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결국 투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해야 되는 아주 고독한 작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대답이 파트 3에 있습니다.
파트 3의 제목은 이기는 질문, 지지 않는 투자입니다. 저자는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평균적인 수익만 얻겠다고 하는 방어적 투자자라고 하면 아주 강력하고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 VT나 ACWI를 통해 투자하면 됩니다. 지수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전적인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남들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는 언제, 어떻게 메워지는가? 내가 틀렸음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틀렸을 때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입니다. 질문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대답은 더 힘듭니다. 이 대답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지수만 사는 것 대비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도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을 얻는 펀드도 90%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장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뭘 배워야 하며 그리고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시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대응은 확률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도 우리보다 조금 더 알 뿐이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확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운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라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낮은 확률이라도 그것이 실행될 때까지 우리가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적은 확률이지만 블랙스완 같은 것이 발생해서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신 탈라입의 바벨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리스크의 양극단에 있는 투자를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미국 국채에 두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이나 일부를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해서 평균의 이익을 얻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것을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책에서 깊이 있게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나중에 따로 나심 탈라입의 책을 통해서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저는 시장의 초과 수익을 원하지 않고 심지어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 수익률을 더 손해를 보고 투자의 일정 부분을 고정이율 상품에 두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바벨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 평균 절대 모멘텀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심 탈렙의 얘기한 이 바벨 전략이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채님의 책 주식하는 마음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투자에 취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를 했고, 결론적으로 지수 투자에 대한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삶과 투자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나심 탈렙의 바벨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투자와 성장을 위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